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동향 살펴보고요. 국내 대응 전략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이항영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예, 미국 증시가 좀 하락했는데요. 두 가지 요인을 오늘 살펴봐야 됩니다.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상당히 안 좋았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은 없겠지만 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좀 읽어주시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네, 맞습니다. 우선 두 번째 사회자까지 말씀하신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해서 사실 국가 비상상태인지 아무도 잘 이해를 못하지만 미국이 국가 비상상태를 선언하면서 일단 쉽게 얘기해서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것이 여전히 시장이 좀 불안거리죠. 이런 것들이 하나가 이슈가 있었고요. 실제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늘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바로 소매 판매 증가율이 되겠는데요. 월별 소매 판매 증가율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의 소매 판매가요. 전월 대비죠. 11월 대비 1.2% 줄어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12월은 연말이기 때문에 쇼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었느냐 하시겠지만 어찌되었건 예상은 0.2% 플러스가 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마이너스 1.2%였죠. 그러니까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실제로 작년만 하더라도요. 12달 중에 4달이나 소매 판매는 월별로 마이너스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계절적 요인도 있었지만 이렇게 전월 대비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진 것은 쉽게 얘기해서 리만 사태 2009년도 이후에 처음 있는 이렇게 좀 남은 상당히 좀 주시장을 끌어내리기에 충분한 요인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여기서 유류, 즉 가스 휘발유에 대한 0.9%가 내려갔고요. 여기에다가 음식료라든가 자동차에 대한 것까지 제외하면 1.7%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물론 전년도 기는 2.3% 늘었지만 이것도 생각보다 안 나온 거가 되겠는데요. 이제 흔히 재미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면 우리식으로 보면 막년회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레스토랑이라든가요. 술집 매출도 마이너스 0.7%. 그러니까 실제로 소비 자체를 별로 안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야 무슨 소리냐. 온라인으로 많이 하니까 온라인은 괜찮았겠지 하지만 실제로 온라인과 우편 주문도 3.9%나 줄어들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소매 판매,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하강의 압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남직하죠. 그러다 보니 일부 빠른 곳에서는 벌써 오늘 4분기의 GDP 성장의 추정치를 좀 낮추는 곳도 일부 나왔고요. 아마 다음 주 초 되면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4분기 GDP를 내리는 움직임이 좀 여기저기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지금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전월 대비 마이너스라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좀 의미가 있냐면 미국은 그러면 월별로 소매 판매가 어느 정도 꾸준히 늘어나는 나라거든요. 그만큼 미국 경제의 3분의 2, 그러니까 70% 가까이가 국내 소비로 충당하는 사회인데요. 1992년부터요, 2018년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지금 훨씬 상당히 20년, 30년의 역사가 되겠는데요. 0.35%가 월별 증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조금씩 늘어나는데 이렇게 덜커덕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같은 기간에 제일 많이 올랐을 때는 2001년 10월에 플러스 6.7% 늘어난 적도 있죠. 그때는 이제 리만 사태가 끝나서 이제 막 돈을 풀 때가 되겠는데요. 2008년 11월 딱 리만 사태 터져서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마이너스 3.9%까지 떨어졌던 거죠. 이제 문제는 이런 소비 위축이 소비가 감소되는 것이 혹시라도 경기 성장에 대한 추나 마이너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경기 침체, 즉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공포가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주장도 일부 시장에 반영되면서요. 오늘 시장 결론적으로 주식시장 들어오면 다우지수가 거의 200포인트 가까이 빠졌었습니다. 초반에요. 그러면서 막판에 그래도 마이너스 100으로 회복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직격차를 날린 것은 코카콜라죠. 코카콜라 어제까지만 한국에 괜찮게 흐름 보이면서 이제 다시 사상체육과를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실적 발표했는데 4분기 실적이나 매출이나 이거 다 예상보다 웃도는 예상 수준을 발표했는데 문제는 2019년에는 예상치를 워낙 눈높이를 못 맞추고 상당히 낮게 발표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도 있고 지금 환율 문제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지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코카콜라 주가가 8% 이상 급락하는 충격적인 하락을 보인 것도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실제로 코카콜라에 대한 큰 우려가 없었는데 실제로 이번 한 주간에 제일 핫한 주식은 엔비디아였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오늘 잠시 전이죠. 한 2시간 전에 실적을 결국 발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한 2주 전쯤에
실적의 눈높이를 미리 낮추는 발표하면서 주가 한 차례 통역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 예상을 넘는 매출, 이익을 조금씩 높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의 주가가 급반등하면서 정규자회가 1% 올라갔는데요. 오늘 2주 전에 급락한 건 다 반대로요. 오늘 시간에서 지금 거의 8%가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소매 판매 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너무 안 좋게 나와서요. 이게 뭔가 다들 좀 의아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지표들을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주에 대해서 경기 논쟁이 계속 있었고 그런 가운데 주가는 올라서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심이 높은데 미국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시각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올해 많이 주가가 회복됐죠. 이제 작년 저점보다 많이 꽤 올라가면서 이제는 삼성전자 또 목표 주가가 슬슬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뿐만 아닙니다. 미국도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올해 들어서 미국의 반도체 주가가 많이 회복했습니다. 물론 많이 회복했다는 것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작년 10월, 11월, 특히 12월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주가가 급락했다는 것을 전제하더라도요. 그림 보이다시피 자일링스라든가 램 리서치 그리고 엔비디아 오늘까지 하면 더 주가도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여기 세 번째 아래에서 두 번째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인데 이 반도체 지수 자체가 13%, 15%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꽤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이쯤 되니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어느 정도 되니 일단 시각이 이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오늘 두 가지 의견을 같이 설명드리겠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단적으로 최근에 반도체 주식의 주가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라고 아주 상당히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걸 뭐 개인이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골드만삭스의 기술 담당,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 얼마 전에 모임을 하면서 상당 기간 자체 세미나를 해보고 내린 결론이 간 얘기인데요. 반도체 가격은 계속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가 아니라 반도체 가격을 말씀드리는데요.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실적 전망도 계속 낮추고 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반등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다시 돌려낸다. 다시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은 크다라고 일단 경고를 하고 있고요. 키뱅크 캐피탈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2019년 하반기 이후 오히려 매물이 부족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일부 언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에 대한 컴퓨팅에 대한 데이터 센터들이 다시 지금 예를 들어서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마침 어저께인가요? 구글이 미국 전역에 물론 땅값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만 130억 달러의 투자를 발표했는데 그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클라우드 컴퓨터 센터를 바로 짓겠다는 거니까 그만큼 또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됐건 이 키뱅크는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하반기 이후에. 그러면서 여전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워낙 주가 그림 보시면 완전히 작년에 반토막 됐거든요. 하반기에요. 이런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여전히 강력 매수를 또 얘기하고 있는 증거자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들어서 국내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주가 목표는 올라가고 있는데요. 매출과 일점만 계속 하향세입니다. 이건 냉정하게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보서 제가 그림을 두 개 간단히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주당 이익의 전망치가 계속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까지 내려가고 있고요. 매출 전망치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성전자가 됐건 무슨 SK하이닉스가 됐건 간에 주가 판단의 기준을 실적 때문에 좋아진다?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 왜냐하면 실적으로 보셔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지금은 딱 수급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이머징 마켓 내에서 삼성전자가 3.8%를 차지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5%입니다. 이 두 개의 주식이 5%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는 것이라 보여야 되겠고요. 다음 주랑 다다음 주 전 세계 지금 이슈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북미 정상회담이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오후 방송에 하는 거가 이제 investing.com에서 하는 카툰이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도 딱 두 명의 인물입니다. 바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인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지금 미국에서도 워낙 핫한 이슈, 대한민국의 제가 봤을 때 주식시장이 앞으로 큰 방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삼성전자는 갖고 가셔야 되겠고 없으면 오늘이라도 사셔야 된다는 의견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전해주셨고요. 특징주 크로스 뉴욕 증시의 움직임 또 국내 증시 연관 지을 기업은 어딘가요? 네, 오늘 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넷플릭스인데요. 작년 워낙 안 좋았지만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원료가의 투자 의견이 상향되고 있는데요. 크레딧 스위스의 얘기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가입자가요, 전 세계 1억 4,800만 명입니다. 그중에 우리나라 국민들도 꽤 들어있는데요. 흥미로운 거가 2022년도에는요, 2억 6,400만 명이 되고요. 앞으로 10년 내에 3억 3,500만 명이 된다는 건데, 이게 3억 3,500만이니까 감이 좀 부족합니다. 저 자신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중국을 제외하면요, 전 세계 모든 인터넷 가입자 세대 있죠, 세대의 42%가 넷플릭스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가구, 총 가구에서도 인터넷 쓰는 사람들에 보면 42%가 넷플릭스를 쓸 거다. 이런 아주 강력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믿을지 안 믿을지 뭐 아무도 가봐야 되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그런 만큼 자신감을 넘치는 기업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결국은 또 넷플릭스라든가 훌루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런 스트리밍 회사가 뜰 때 같이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또 특징주 주목할 만한 종목까지 뉴욕엔 서울 이항영 의원님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